자, 그 다음에 7-7 보존적과 비보존적이 나오는데 보존적은 영어로 이제 표현해줄 때 보존적 컨서버티브 그죠? 어떤 걸 갖다 보존하는 걸 갖다 컨서버티브 포스를 갖다가 보존적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논 컨서버티브는 비보존적이라 하죠, 그죠? 비보존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을지라도 몰라도 여러분들한테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보존력은 쉽게 말해서 위치 에너지를 갖다가 포텐셜 에너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은 이걸 갖다 보존력이라고 표현하고, 비보존력은 이제 에너지가 그냥 사라지는 거죠. 소모되는 걸 말하는데, 소모되는 게 주로 이제 비보존력은 대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제 마찰력을 갖다가 얘기하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제 포텐셜 에너지 그죠? 위치 에너지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이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힘을 갖다가 유도해 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기게 되면은 이제 전기장을 배울 건데,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나올 거고 그죠?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미분하면은 이게 받는 힘이 될 거고 그죠? 전기 에너지 에너지로부터 또 이걸 나눈 걸 갖다가 위치 에너지를 나눈 걸 갖다가 우리가 전이라는 거 그죠? 전압이죠 그죠? 전이차가 전압이 되는데,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건데, 지금은 뭐 크게 그냥 그 보존력 비보존력은 그냥 비보존력은 마찰력이고 그죠? 마찰력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힘들은 보존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그죠? 전기력, 전자기력은 이게 에너지가 그 포텐셜이 형성되기 때문에 중력장, 전자기장,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필드를 갖다 만들 수 있으면 그죠? 필드 장을 만들 수 있으면 이게 전부 다 이제 보존력이 돼요. 물리적으로는 의미가 있는데 별 그렇게 뭐 이게 갱노고등수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이런 걸 말해요. 중력에 대해서 요렇게 가는 거하고 그죠? 요렇게 가는 거하고 이게 갱노 1으로 가고 갱노 2로 가고 그죠? 물체를 갖다 들어올릴 때 1로 가나 2로 가나 생기는 포텐셜 함수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갱노중성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한 바퀴 돌아오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 어떤 내가 힘을 갖다가 적분하는데 한 바퀴 돌아서 적분하면 이거는 항상 제로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걸 갖다가 포텐셜을 이제 컨서버티브 포스가 되는 거예요, 컨서버티브 포스. 이게 제로가 아닌 걸 갖다가 논 컨서버티브 포스. 주로 이제 어떤 경우가 되냐면은 이 자기력은 나중에 얘기하고 이제 그래서 마찰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갈 때 차이가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찰력 비보존력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너무 어렵게 한다기보다는 아마 이렇게 이유는 있어요. 그걸 갖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업수학에서 좀 더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 컬이라고 나중에 배울 건데 이 컬을 갖다가 배우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존력. 이건 이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갖다가 보존력에서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이게 일을 하게 되고, 이게 뭐냐면은 위치 에너지 차이가 된다. 그게 이제 보존력이고, 이와 같은 게 안 되는 걸 갖다가 비보존력. 그러니까 마찰이죠, 그죠? 소모되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은 식으로 안 되는 걸.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정의하는데, 에너지는 K 플러스 카이네틱에다가 포텐셜을 더한 걸 갖다가 역학적 에너지를 하고, 비보존력은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안 되는 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것은 그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우리가 보통 에너지 보존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역학적 에너지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이 포텐셜이 관계되는 힘을 갖다 이걸 갖다가 보존력이. 문제 풀어보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포텐셜 위치 에너지 관계.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그거죠, 그죠? 내가 어떤 중력에 대해서 일을 갖다 하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생긴다 했죠, 그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위치 에너지 변화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화 생긴다. K 플러스 U가 일정하다는 게 이제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거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8장에서 배울 내용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그죠? 어떤 힘에 대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위치 에너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적분한 게 이거랬죠, 그죠? 그러면 이제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을 때 함수 fx를 갖다가 적분을 갖다가 라지 fx를 할 때 fx를 구하려면 이 dx를 갖다가 이게 라지 dx 번호 df 라지 f를 갖다 해주면 이게 fx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배웠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치 에너지를 갖다가 포텐셜을 갖다가 x에 가르쳐 미분해주면 뭐냐면 힘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을.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까 이것 설명하면 되겠네. 스프링에서 위치 에너지는 뭐죠? 2분의 1 kx 제곱이죠, 그죠? 위치 에너지는 탄성의 위치 에너지, 그죠? 스프링에 저장된 에너지, 스프링을 갖다가 x만큼 더 늘었을 때 갖게 되는 포텐셜 2분의 1 kx 제곱이랬죠, 그죠? 이걸 미분하면 dx분의 du로 하면은 kx가 될 거고,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게 이게 받는 힘이랬죠, 그죠? 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길다시고 에너지와 에너지 도포가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 조금 이제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설명드릴게요. 스프링에서 보면 스프링을 갖다가 우리가 스프링을 이렇게 잡아 늘려요. 잡아 늘리고 질량 M이 물체가 있고, 그죠? 이걸 갖다가 X만큼 늘리면 어떻게 되느냐? 물체를 놓으면 이게 왔다 갔다 진동을 하죠, 그죠? 여기가 다 진폭이라고, 그죠?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속도가 최고로 커지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어요. y는 2분의 1, y는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이와 같은 이차함수를 생각하고, 그럼 이게 이제 꼭지점일 거고, 그죠? 얘가 좀 볼록한데 아주 매끄러운 이제 그릇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릇. 그럼 여기에다가 물체를 놓고, 그죠? 물체를 놓으면 여기 똑똑똑 떨어져서, 그죠? 여기 오고, 그죠? 그다음 다시 올라가서 이 반대쪽에 오겠죠, 그죠? 그러면 왔다 갔다 뭐죠? 이게 진동을 하겠죠, 그죠? 그럴 때 속도가 최고로 큰 게 어디냐? 속력이 제일 크고, 여기 이제 V가 맥시멈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속력은 제로고, 그죠? 위치 에너지 되 여기 이제 위치 에너지가 될 거고, 여기 오면은 위치 에너지가 뭐로 바뀌는 거죠? 여기가 운동 에너지. 중간에 오면 여기 오면은 이쪽 부분이 운동 에너지가 될 거고, 여기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K 플러스 U는 이 전체 이 높이인데 이게 이제 K 플러스 U겠죠, 그죠? K 플러스 U가 전체 에너지가 될 건데, 여기서는 K만 존재하고, 그죠? 가운데에서는 U가 제로니까 이 중간에서 보면은 K하고 U가 이렇게 반반씩 나눠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U에서 이 높이만큼이 뭐냐면은 요게 이제 운동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고, 이 아래쪽 부분이 뭐냐면은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죠, 위치 에너지. 그래서 K 플러스 U는 항상 이 높이만큼 되는 거죠. 그럴 때 물체가 어떤 여기에 놓여있다 쳐봐, 여기에. 그러면 물체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죠?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x는 마이너스겠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이 이제 u인데, 이걸 미분하면 dx분의 du를 하면은 kx가 되는데, 마이너스 하면은 마이너스 kx가 되는데, x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이쪽은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 거죠. 이제 여기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 받겠지. 그래서 dx분의 du가 뭘 나타내냐면, 어떠한 점에서 이게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는지를 갖다가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이제 뭐 어떤 물체가 여기에 놓여있다 쳐봐, 여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지 않죠. 그죠? 이걸 갖다가 뭐냐면은 평행점이래요. 평행점. 즉 dx분의 du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즉 f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미분값이 제로인 거죠. 그죠? 평행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함수가 u가 이렇게 되었으면 x에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미분해도 제로고 그죠? 여기도 미분해도 제로고. 근데 물질을 여기다 두면 이거는 굉장히 안정된 거죠. 이거는 뭐냐 스테이블이고 스테이블 이퀄리브리움하고 그죠? 평행점이라고. 이거는 언스테이블이에요. 불안정. 여기 두면 어디로 줄지 튈줄 모르지만 여하튼 이게 힘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대부분 보면 이게 안정된 상태에서 에너지가 높아지게 돼서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곡선의 기울기가 받는 힘의 크기가 해당돼요. 보존의 크기. 네, 미분하면 그게 되니까.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화학에서 이제 나오는 문제인데, 화학에서 어떤 포텐셜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 좀 굉장히 복잡하지만 실제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u가 x의 12승분의 1이 그죠? x의 6승분의 에서 여기 이제 주어지는 이런 거예요. 즉 x가 시그마가 되면은 u는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시그마가 되는 거지. 여기에. 그래서 u가 제로가 되니까. 그죠? 1 빼기 1은 물론 이게 이제 상수 여기 있겠죠. 그죠? 이건 이제 비례 상수니까 별 중요하진 않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x가 제로로 가면 어디로 가느냐. 제로로 가면 이것도 뭐 안 들어가고 이것도 뭐 안 들어가는데 둘 다 이제 뭐 안 들어가는 거죠. 그죠? 둘 다 이제 뭐 안 들어가요. 둘 다 뭐 안 들어가요. 이것도 뭐 안 돼, 뭐 안 돼. 그런데 이게 이제 x가 12승이 우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훨씬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빨리 뭐 안 들어가겠죠. 근데 구해보면 이제 이와 같은 곡선이 그거지. 이와 같은 곡선. x가 이제 뭐 안 들어가면 물론 제로를 갖고 그죠? 그럴 때 이제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일단 구하면 이제 곡선을 그리면 이와 같은 식으로 됩니다. 그럼 이제 u 다시를 갖다 미분하면 u 다시를 미분하면 이 미분은 이제 쉽죠, 그죠? 4이 슈런이고 그죠? 요거 미분하면은 시그마의 12승일 거고 그죠? x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2에 x의 마이너스 13승이 될 거고 그죠? 이걸 이렇게 적으면 더 편해요. x의 마이너스 12 요걸 미분하는 거 요거 미분하는 거 쉽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2 넣고 마이너스 12 넣고 한 개 빼주고 그 마이너스 13이 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계산하면 시그마 6승에 x의 마이너스 7승에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6을 갖다 빼내면 6을 빼내면 24 입시론에 시그마 12승에 x의 13승 그죠? 마이너스 그죠? 플러스 x의 7승에 여기 2가 붙네요. 시그마 6승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x의 7승에 시그마 6승 1 빼기 x의 6승에 2 시그마 6승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 식이 이것도 이제 날려보내고 그러면 x의 6승이 2 시그마 6승이 돼서 x가 얼마 되느냐 시그마인데 2의 6승근 그죠? 2의 6승근 이렇게 되겠죠. 그죠? 2의 2분의 1 시그마 2분의 1이 아니고 6분의 1 그죠? 6분의 1 시그마 시그마보다는 조금 큰 값이죠. 그죠? 조금만 큰 값 여기 이제 2의 6분의 1성 6분의 1성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조금 가장되게 그려져 있네요.
정확하게 그리면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요 시그마가 오죠. 그 다음에 6분의 1승 이거는 굉장히 작은 값이거든요. 정렬근자고 하는 건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여기 이제 시그마에다가 여기 2의 6분의 1승 6의 6분의 1승을 이렇게 하면 이게 2에다가 세컨드에 yx에 세컨드에 yx를 갖다가 안내치면 1 나누기 6는 잘 안 나네요. 이게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이게 작은 값. 그래서 이 그래프가 굉장히 가파르고 이런 식의 그래프예요. 실제로는 이런 식에서 이런 식의 그래프 올라가는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여기서 2km이 돼서 이 F가 0 돼서 여기가 가장 안정된 구조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쓰냐면은 중성원자 이런 것도 먼저 원자 사이에 있으면 반대발성 이 이제 실제 반대발성 힘이 나타나는 건데 화학에서 이 두 개 사이 거리가 시그마의 2의 6분의 1승만큼 이거 떨어졌을 때가 이제 가장 안정된 구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멀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멀어지잖아요. 이게 좀 멀어지게 되면 그때 이제 줄게 이렇게 되니까 이건 이제 잡아당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가까워지면 평행보다 더 가까워지면 그때는 이게 귤기가 플러스가 돼서 이쪽도 밀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개의 중성 원자가 이렇게 되면은 이것들이 평행 상태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잡아당길 거고, 그죠? 가까워지면 확 밀치는 거예요. 밀치는 힘이 더 크다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에너지가 낮으면은 가만히 있어요. 이게 가장 낮은 상태에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에너지가 좀 높아지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이게 이제 가장 안정된 상태고, 그죠? 에너지가 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높아지면 원자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진동을 한다. 그러니까 원자가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는데 평균 값에서 어떻게 되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렇게 간격이 넓어지죠, 그죠? 그럼 여기 오면 어떻게 되죠?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서.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진동이 늘어나게 되는데 가까이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죠? 멀어지는 게 훨씬 더 확률이 크다고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가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물질 온도가 올라가면 이 원자 사이 간격이 멀어져서, 그죠? 이만큼 멀어져서 이만큼 좀 멀어져서 점점 멀어지죠, 그죠? 이만큼 좀 멀어져서 부피가 팽창하게 된다. 부피가 팽창.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물체가 다 그래요. 이 포텐셜이 보통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물체의 부피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요 U를 갖다가 X가 있으면 미분한 게 마이너스 해주는 게 이게 물체가 받는 힘이다. 이게 이제 1차원이고, 그죠? 이게 이제 3차원 올라타면 어떻게 되느냐? Y 방향의 힘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Z 방향의 힘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FZ가 되고 FY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벡터 F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그죠? 델 X분은 델 U, X 방향, Y 방향, Z 방향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딱 적어요. 그레디언트 U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가서 배울 공업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벡터죠, 그죠? 이거 가른지어 갖고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저기 그 등고선 지도 있죠, 그죠? 등고선 지도 이렇게 등고선 지도가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다 치면, 이런 지도가 있다 치면, 산에 오르는 경로가 A라는 코스가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코스가 있다 치면, A 코스가 훨씬 경사가 가파르죠, 그죠? 그 이유는 이 간격 사이에 대해서 dx 번호 du로 치면 이게 이제 높이 차죠, 그죠? du가 이제 높이 차일 건데 같은 du에 대해서 이 경로 길이가 짧으면 짧아서 경사가 급해진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짱돌을 두면 이쪽으로 올려지죠, 그죠? 이쪽이 이렇게 올려지는 거죠.
이게 이제 나타내는 게 마이너스. 그죠? 이거다. 그러니까 dx분의 du.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등고선 같은 경우는 경사도로 나타내는 거죠. 경사도. 그죠? 경사도. 경사도에 의해서 받는 힘이 정해지는 거. 이게 똑같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장. 조금 진도가 빠른데,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빨리 나가는 이유는 뒤쪽으로라도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진도를 한 주 정도 빨리 나가기 때문에 지금 조금 여유 있게 나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 양해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보존. 이건 이제 에너지 보존은 뭐냐면은 그냥 에너지 보존이 아니고 보통 여기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 앞쪽에서 뭐였죠? K 플러스 U가 보존되는 걸 말하죠. 그죠? 네, 실제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전환이 될 때 우리가 어떤 물체를 케미칼을 먹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건전지에서 빛이 나오는 거, 전기 에너지가 바뀌는 거고, 그죠? 이게 이제 에너지 이제 이 전환되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걸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고르게 고르게 있는데 이런 건 좀 여러분들 많이 따지지는 마세요. 이게 이제 물 여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마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마찰이 포함되어 있으면 K 플러스 U가 보존이 안 되는 걸 이제 설명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팩터가 중요한 이를 배울 내용이 이제 일률이 영어로 뭐죠? 파워. 단위는 1와트. 1주를 갖다가 1초 동안에 하는 거. 얼마나 짧은 시간에 하느냐, 이게 이제 일률이죠, 그죠? 일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봤을 때 에너지. 물체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 일에 의해서 물체 에너지가 전달되는 경우. 이게 이제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죠? fs. 파동, 웨이브. 에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일 기본적인 게 2분의 1 mv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 kx 제곱. 그 다음에 mgh. 위치 에너지 두 개죠. 이런 거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 파동. 이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 빛도 이제 파동이기 때문에 빛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빛도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열의 에너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 이퀄 MC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케미컬 에너지, 그죠? 케미컬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에너지, QV, I 제곱 RT 뭐 이렇게 쭉 넣어줘, 그죠? 이거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리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리는 공학에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뭐냐면 에너지 싸움이죠. 에너지 싸움. 물론 이제 이 중간에 엔트로피라는 게 나오는데 엔트로피 에너지가 있고 그죠?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피를 여러분들이 인력학 제입학에서 배웠고 그죠? 이제 두 개가 굉장히 연관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차원이 달라요. 여기는 차원이 다른 건데 엔트로피는 쉽게 말해서 에너지를 갖다 델타 Q를 갖다가 온도로 나눈 값인데 이 온도가 또 문제고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에너지 엔트로피 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에너지 보존 뭐 이런 거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죠, 그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내부 에너지는 이 주어진 일에 대해서 뭐가 되느냐, 주어진 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 그 다음에 물질에 이제 들어감을 해서 이제 화학적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뭐 전자기학 복사, 뭐 얼마든지 쭉 될 수 있는 거야.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의 에너지는 전체적 에너지는 생성되지 않고 선발되지 항상 보존된다.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뭐냐면은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제 화학에서 물리라 따지면 이게 이제 질량 에너지 보존이에요. 보존. 왜냐면 E 이퀄 MC 제곱으로 갖다 고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상승률을 도입해야 된다고요. E 이퀄 MC 제곱. 질량 에너지 보존. 어떠한 기에서 질량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게 운동량 보존. 얘가 아직 안 했는데 운동량 보존이 있을 거고, 그죠? P 보존, 질량 에너지 보존, 또 뭐가 뭐냐면 전화 보존. 이게 이제 물리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가공 능력 보존. L 보존. P, L, 그 다음에 매스 에너지, 질량 에너지 보존. 그 다음에 이제 전화 보존. 여기까지가 가장 핵심적인 물리 보존 법칙이에요. 자, 분석 모양 고릴게. 이건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정지 상태에서 노역이 되면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는 건데, 뭐 이게 항상 에너지가 보존된다. 뭐 K 플러스 U가 일정하다. 그죠?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역학적 에너지는 이게 역학적 에너지. 이게 메카니컬 에너지. 이것도 시스템 에너지를 쭉 놓는데 이건 뭐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죠? K 플러스 U는 항상 일정하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2분의 1 MV 제곱 중력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운동 K 플러스 U는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어떤 y 이퀄 제로, 그죠? y 이퀄 제로면 이제 u가 제로가 되겠죠, 그죠? 이걸 갖다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mg h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될 거고, 중량과 몇과 낙하하게 되면 이제 높이 y가 되는데, 그때 위치 에너지는 mg u는 mg y가 되겠죠, 그죠? 요 높이가 뭐냐면은 h-y가 될 거고, 이만큼이 뭐를 뺏겠냐? 이게 2분의 1 mv 제곱이다. 그래서 mg의 h-y가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이 점에 오게 되면 운동 에너지를 갖다 2분의 1 mv 제곱이 될 거고, 그죠? mgy가 처음에 갖고 있던 mgh가 되겠죠, 그죠? 여기 좀 옮기면 2분의 1 mv 제곱이 mg의 h-y가 되겠죠. 여기 낙하 있는 만큼 요게 k가 되고, 그죠? 여기 u가 되는. 그래서 k 플러스 u는 항상 일정하다는. 그럼 문제들이 질문은 제일 쉬울 수가 있죠, 그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2배가 되는 지점 어딘 그런가? 그럼 이걸 갖다가 세등분해서, 세등분해서 여기 k가 이것을 2대 1이면, 그죠? 요즘이, 그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2배가 되는 지점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바뀐다는 거. 이게 이제 이걸 응용해서 우리가 이 문제 있었죠, 그죠? 이 상태에서 어떤 각도 세타로 갖다 물체를 갖다 이렇게 쭉 발사하잖아요, 그죠? 발사하게 되면은 요 위치 H에서 mg H에다가 이것을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여기에 땅에 떨어질 때 속력을 갖다 VF라면 2분의 1 m VF 제곱. 이 식에서 VF 제곱을 구할 수는 있어요. VF 제곱을 구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풀면은 또 무슨 문제겠냐면 X 성분과 Y 성분을 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요 크기만 주어진다고요. 이 같은 경우는 에너지 보존. 에너지 보존은 이제 이게 에너지 자체가 스칼라기 때문에 벡터 성분을 구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이걸 갖다가 가속도 구하고, 그죠? 그다음에 속도 구하고 위치로 구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각 성분별로 가지고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퀴즈 문제에서 이걸 갖다가 낼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에너지 보존하고 이걸 결합시켜 갖고 구하는 문제를 낼 거니까 미리 대비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2 배우 입장. 이제 배우가 줄을 매달고, 그죠?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줄을 갖다 양쪽에 매달아서 이렇게 딱 낙하를 하는 건데, 여기에 어떤 물체를 갖다가 매달고 이제 이게 이제 모래주머니, 그죠? 모래주머니를 갖다가 매달아 놓고 이게 사람이 딱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높이가 있잖아요, 그죠? 높이 이루는 각도 세타로 되어 있다가 이게 쫙 떨어지면 이제 이 높이만큼 뭐냐면은 위치 에너지가 뭐를 베끼느냐? 운동 에너지를 베끼겠죠, 그죠? mg y가
2분의 1 mv 제곱이 될 거고, 그죠? y는 얼마가 될 것이냐? 요 높이차. 이 세타기 때문에 전체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갖다가 빼준 거죠, 그죠? y는 길이 l에다가, 그죠? r이래. 요 길이 r로 돼 있네. 여러분들 반대로 r에서 r 코사인 세타 뺀 게 되죠, 그죠? r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서 v 제곱이 얼마 되느냐? 2g r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죠? v 제곱이.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너무 무겁거나, 그죠? 그 다음에 각도가 세타가 크게 되면은 이게 무슨 운동을 하죠? 이와 같은 원운동을 하게 돼요. 원운동 하게 되면은 요게 속력 V가 됐을 때, 그죠? 이쪽으로 뭐가 발생하냐면 구심가속도가 돼요. 구심가속도만큼 이게 줄이 잡아당기는 장력 T가 된다. 장력 T의 맥시멈. 그래서 요 잡아당기는 요것의 맥시멈이 얼마냐? mg겠죠, 그죠? 라지 m이라 치면 이게 라지 mg가 항상 이거보다 커야 된다고요. m의 r분의 v 제곱보다는 커야 된다. 96보다 커야, 더 크면은 이게 모래 주머니가, 그죠? 짠하고 떨어질 때 이게 딸로 와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돼야 된다. 이거 이따 대입을 시키면 mg가 m의 r분의 v 제곱 요거예요. 2gr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RR 없어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 M 자체가 이 M에 만약에 M이 요 벼의 몸무게를 M이라 치면 여기에 2M이라 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2mg가 2mg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죠?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T. 여기 봤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식이 1 여기 EMG 거에서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졌죠, 그죠? 제가 죽고도 헷갈리네. 잠깐만요. 뒤에 게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이게 내가 지금 착각했네요. 착각했네. 여기 이걸 더해줘야 되는데요. 여기다가 물체가 여기 왔을 때 이 사람의 중력에 mg가 더 들어가야 돼요. mg. 그래서 이 식이 2 가 2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이 되네요. 그러면 1은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걸로 옮기면 2 코사인 세타는 1이 돼서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 되네요. 2분의 1. 즉 세타가 60도보다 커지네요. 여기 자꾸 헷갈리게 돼 있어. 세타가 60도보다 같을 때면요, 60도, 그죠? 60도, 이 세타 60도까지는 견디는데, 그죠? 60도보다 크게 되면은 이 줄이 끌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보다는 이게 더 여러분들이 더 실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탈 때, 여기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G랑 M 물체가 그냥 반지름 R이고, 그죠? 그냥 있을 때는 요 그네 줄에 걸리는 장력 T가 얼마냐면 그냥 mg예요. 그죠? 그냥 이렇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네를 갖다 이렇게 굴려서, 그죠? 이 상태에서 세타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탁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여기 왔을 때 보면은
이게 무슨 운동이냐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얘가 어떤 구심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게 작용한 힘을 보겠다면 장력 T가 작용할 거고, 그죠? 중력 mg가 작용할 건데 이게 F는 ma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y 방향의 힘이 이걸 갖다가 봤을 때는 T가 플러스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mg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구심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m에 여기 r분의 v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장력 T가 mg 플러스 m의 r분의 v 제곱이 되는 거죠. 요 공식 벡터의 무게. 이게 똑같으면 이게 이제 근해 생각하면 더 훨씬 더 쉬워요. 지금 이거 이제 근해로 생각하면 돼요. 근해를 딱 탄다 했을 때 이게 밑에 내렸을 때 이게 이제 이 줄의 장력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여기에서 모래주머니로서 지탱을 한다 치면 이제 너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게 되면 더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걸 갖다가 이제 구하는 문제예요. 지금 이제 문제가 조금 시계값이 좀 빠져 있는데 지금 이 모래주머니가, 그죠? 모래주머니가 요 모래주머니 m이 요 m의 두 배라 칠 때, 그죠? 두 배가 아니 두 배가 아니고 이게 골이 아니고 이게 요 문제예요. 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면 좀 복잡해. 되게 이게 문제가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알고 보면 이제 근해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근해.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느낄 거예요. 근해를 갖다 탁 탈 때, 몇 미터 하면 그죠? 여기 이 바닥이 그죠? 뜻밭이 요 수직 강력이 쪽 장력이 될 건데, 이게 굉장히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해를 갖다가 탈 때. 이게 온운동이거든요. 온운동. 온운동이 되면 이제 장력이 계속 떨어져서 이게 장력이 최대가 돼요. 그럴 때 장력의 최대값은 아까 말한 대로 중력 플러스 요 원심력까지, 구심력까지, 그죠?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물론 원심력이겠죠, 그죠? 바닥에 덩그러지는 원심력. 이건 이제 설명하는 거. 69kg가 이제 2배 되는 거 이제 설명 값이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값이 조금 차이가 뭐 표시가 안 됐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8-3 이제 공기총. 총을 갖다가 이렇게 스프링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뭐 비비탄 생각하면 돼요. 총을 갖다가 압축을 해. X만큼 압축했다가 이걸 놓으면 이게 발사가 되겠죠, 그죠? 영줄이 얼마만큼 압축을 하느냐? X가 2분의 1 kx제곱, 그죠? 기준에서 2분의 1 kx제곱만큼 압축을 시키고 이걸 갖다가 발사를 했어요. 발사를 하게 되면 2분의 1 kx제곱은 이제 여기 봤을 때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그죠? 운동에 다 바뀌는데 이거 조심을 해야 돼요. 이만큼 올라가게 되면 여기다가 mgx를 갖다가 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있다가, 그죠? 딱 평균 x가 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제로 되는 여기 왔다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쭉 올라가겠죠, 그죠? h만큼. 이게 mg의 최고 높이는 되겠죠, 그죠? mg의 h 플러스 x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은 경우는 용수철이 떠나는 위치가 여기서부터, 그죠? 떠나는 위치부터 용수철이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스프링이 이렇게 쭉 밀게 돼서, 그죠? 여기까지 오는 거 가거든요.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까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h가 얼마냐면 h가 여기 나와 있죠, 그죠? mg의 y0c, 그죠? 이게 제일 이제 높게 올라갔을 때 mg y0c 이게 이제 y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mgx에다가 2분의 1 kx 제곱. 자꾸 헷갈리게 돼 있네요, 지금. 이게 이제 기준이 y, 이걸 기준으로 x만큼 더 내려올 거고, 그죠? c만큼 내려올 거고. 이게 이만큼
YC 막 올라갈 거고, 그죠? 이게 이제 위치 에너지가 될 거고,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1 kx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더 내려왔기 때문에 요만큼이 더 기준이 y 자꾸 헷갈리게 됐네요. 이걸 기준으로 잡았네요. 기준으로 yb를 갖다가 제로를 잡았어. 제가 더 헷갈리네. 그냥 이제 높이 차기 때문에 그냥 상관없어요. 이게 두 개 높이 차. 이 높이 차가 그냥 그걸 생각하면 돼. 그래서 20에서 이만큼을 갖다 더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 같은 K값 되게 복잡하죠, 그죠? G 9.8. 저는 이 문제 안 내요. 이렇게 복잡하게 막 해갖고 계산기 쓰는 문제는 안 내요. 실제적으로 이제 계산기 안 쓰고 될 수 있게끔 K 값이 뭐 보통 1000이라든지 2000이든 이렇게 주지 이렇게 복잡하게는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걱정 없이 그냥 문제 풀면 돼요. 맹심할 거는 기준에 대해서 X만큼도 된다는 거. 마찬가지 이 문제가 있었죠, 그죠? 여러분들 그 번지 점프, 그죠? 번지 점프. 벌레 길이가 L이고, 그죠? 이게 이제 X만큼 더 늘어났을 때. 그럼 여기 이제 번지 점프를 해서 쭉 와서 여기서 속도가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쭉 줄어들어서 여기 오면 이제 최대한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 2분의 1 kx 제곱이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탄성 에너지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만큼 올라간 게 mg의 l 플러스 x가 위치 에너지가 될 거고,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2분의 1 mv 제곱이 있을 거고, 그죠?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높이 mg x가 될 거고, 요 놈이 다 같아야 되네. 이게 이제 벌레 이제 줄이 길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만약에 질량이 무거워지면 늘어나는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K를 갖다가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번지 점프 줄을 갖다가 좀 더 튼튼한 걸, 아니 굵은 걸 바꾸는 게 이 K 값을 바꿔주기 위해서 바꿔줌으로써 X를 갖다가 일정하게 좀 유지하는 목적으로, 그죠? 줄을 바꿔준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평행 위치를 떠날 때 포물질 속력을 구해라. 마찬가지 MVB 제곱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죠, 그죠? 아까 요식에서 보면은 여기 YB를 갖다가 제로를 잡았기 때문에 더 밑에 내려가기 때문에 이만큼 위치는 이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죠? 요 값이 이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값이. 이건 여러분들 풀어보면 알 수 있을 거고, 계산기 안 쓰는 문제는 안 쓰고도 될 수 있는 거, 그죠? 그냥 간단하게 되는 걸 문제를 내지 이렇게 복잡한 건 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시험이든 퀴즈든, 그죠? 뭐 다른 뭐 중요한 뭐 예부에서 보는 시험 같은 경우 물리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이 숫자를 조정해서 요 복잡한 식은 안 쓰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멈출게요.